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9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손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8월달은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장기 투자락 하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 뭐 1년, 2년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월 초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보유. 물론 이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긴 했지만 SG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7월 한 10일 정도였으니까 오늘 8월 16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 이 종목에 매여 있는 상황이고, SY는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잡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붙들고 있어서 뭐 장기 투자라 그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사고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길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제가 매수할 때 그 재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빠지고 오늘 또 빠졌는데요. 이틀째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제는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이게 급등하다가 밀려서 꼬리 달고 밀려서 하락으로 끝났고, 오늘은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SG가 워낙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는 127만원 정도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이 재료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하고 왔기 때문에 일하면서는 시장 상황을 볼 그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폰으로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SG를 한 6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많이 빠지길래 밑으로 빠질 때 한미글로벌 가지고 있던 걸 팔아가지고 매도해가지고 SG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손실이 약간 줄었죠.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 25만원인데 이게 600만원 그대로 했으면은 SG가 오늘 5.6% 빠졌으니까요. 한 5만원 정도 손실 나야 되는데, 한미글로벌이 거의 안 빠졌거든요. 오늘 한미글로벌이 0.4%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을 매도해가지고 SG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을 약간 좀 줄였고, 이 한미글로벌을 매도하고 이제 SG로 넘어온 이유는, 한미글로벌은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많이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앞에 매물을 앞에 두고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밀어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매물을 뚫고 위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설 쪽 종목들이 지금 재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 앞에 매물을 벗기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SG가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SG를 추가로 더 잡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음봉으로 밀렸다면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겠지만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많이 빠졌길래 여기에 추가로 매수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건 관련주 중에는 SG가 가장 대장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대장주가 빠지니까 여기로 좀 자금을 많이 모았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다. 한미글로벌을 매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매도를 하고 SG 쪽으로 약간 승부를 보는 그 제가 SG를 그 올인을 했던 게 여기서 한번 올인했고요. 그다음 여기서 올인했다가 크게 한번 맞았고요. 맞고 나서 바로 또 되돌려서 또 손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올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한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해갖고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급락하고 나서 되돌렸습니다.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날은 제가 올인했다가 빠질 때 비중을 줄였습니다. 왠지 이건 또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닐 것 같다 싶어서 두 번 성공했는데 세 번 또 올라가기는 좀 아니지 싶어서 비중을 줄였었고 대신에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고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어제 빠졌을 때 400만원 더 잡아갖고 600만원 맞췄었고 오늘은 또 빠지길래 여기서 200만원을 더 잡아갖고 800만원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SG가 지금 빠지는 것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을 겁니다. 아마 180만 주 있는 데서 오늘 8월 16일이죠. 180, 아직 180명 남았네요. 그 정도. 96만 주 매도해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때 지금 매수했던 여기서 230만 주 정도를 여기 빠졌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올리는 이때까지 대충 평단이 이 정도로 보면 여기서 샀던 건 다 팔았다. 오히려 조금 더 팔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합치면 100, 200 한 260만원 26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동안 샀던 거를 팔고 좀 더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들어왔던 애들은 크게 수익 못 보고 다 털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도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정리가 계속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 외국인이 팔고 있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지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신주 이수권 변경 상장하고 그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온 물량이지 싶은데요. 정확히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8월 20일입니다. 상장일이. 8월 20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이게 추가 상장되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쪽으로는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험상으로 예를 들어서 20일이 상장일 같으면 그 오늘부터일 겁니다.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물량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물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추가로 받았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마 1,000원대 초반이었던가 그렇지 싶은데 가격이 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가격이니까 아이고 3배 남기고 팔지 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싶으면 수익 났더라도 계속 좀 더 가져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200원인가 여기서 기관들이 또 그 추가로 자금을 그 뭐죠? 그 여튼 매수했는 게 있었는데 그게 2,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미 많이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로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한 8, 90만 주가 나온다 이러면 그 물량이 나오면 밑으로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선도 못하는 겁니다. 빠지면 밑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살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 거고 신주인수권 물량이 쏟아지면 그걸 밑에서 받아야지 이러면서 매수를 주춤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물량이 쏟아지면 급락하면 어떡할까 싶으니까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 가지고 거기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갭으로 떨어져서 오늘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거 이렇게 됐을 때 8월 20일이 상장일이다 그러면 8월 20일 되면 그 재료 소멸이 돼 가지고 반대로 튀어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보면
8월 19일이 월요일이고 8월 20일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 신규 상장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조금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신규 상장이 추가 상장이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느낀 것처럼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20일 되면 이제 상장하면 이 8, 90만 주는 물량이 이 하루 거래량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래량으로 봅니다. 워낙 지금 오늘도 1100만 주잖아요. 거래량이 3000만 주 뭐 75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 100만 주 던져봐야 그거 잠시 그냥 그 단타들을 샀다 팔았다 해보고 나면 100만 주는 어디가 뭔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뭐 몇천만 주 나온다 그러면 좀 심각하겠지만 8, 90만 주대로 나오는 거는 잠시 물량 수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의 전망이 좋다면 앞으로 올라갈 기대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불안해가 팔더라도 그 물량이 소화 다 됐다 그러고 나면 생각이 뭐가 남느냐면 이 회사가 전망이 있다는 그것만 남죠. 물량은 다 나와버렸으니까 언젠간 다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라고 치면 100만 주가 나오는 그 매몰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해서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빠질 수는 있지만 100만 주 다 나오고 난 시점이라고 보면 100만 주 다 20일 날 되어서 다 나왔다고 칩시다. 다 시장에. 그러면 그 충격으로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다 나오고 나면 더 나올 게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 되고 나면 이제 남는 거는 이 회사의 전망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망으로 봤을 때 빠졌더라도 바로 회복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빠진 이 부분이 추가 상장되는 물량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압박감 이게 합쳐져 가지고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신주 인수권 그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온다는 이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또 대량으로 트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불안감으로 인해서 빠진 걸로 보여지고 이게 그 20일 날 추가 상장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하락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9일이 되면 주말에 이제 어떤 악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추가 악재로 나올 만한 건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뭐 모스크바까지 진격했다 이러면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기들 뺏긴 땅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딱 뺏긴 땅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간 건데 계속 가자 이러고 그냥 그 모스크바까지 진격 이렇게 러시아를 공격하는 이 모션은 아니란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협상하려는 쪽으로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더 밀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그 들어왔던 병력이 다시 철수해 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 입장이 훨씬 더 좋아져 버리게 되죠. 너희가 우리 땅을 먹었기 때문에 너 땅 못 돌려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당한 도박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는 추가 악재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호재성으로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중동 부분도 지금 그 휴전 협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오늘인가 재개한 걸로 나오는데 하마스는 참석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 국가들이 같이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그 협상이 될 가능성, 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공격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계속 하기에는 좀 명분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중동 부분도 추가 악재로 뭐 이란이 전면전을 하는 이런 쪽 악재로 갈 가능성보다는 휴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호재성으로 작용할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오늘 보시면 흥구석유하고 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밀리죠. 그 다음 전쟁 관련된 휴니더도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전쟁이 더 이란이 공격하는 이런 악화되는 쪽보다는 협상을 하는 쪽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재건 관련주 쪽으로는 그 악재 쪽이 반영될 가능성보다 주말 동안에 악재 쪽의 뉴스보다는 호재성으로 작용할 뉴스가 많지 않겠느냐 확률적으로 그런 의미로 만약에 재건 쪽에 호재가 터진다면 SG가 가장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20일날 신주 인수권 있지만 19일날쯤 되면
그 뭐 8, 90만 주 나와 봐야 그냥 먹고 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땡겨버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1000만 주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8, 90만 주는 이 던져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냥 19일 날 들어 올리면 20일 날은 그 악재 해소 이렇게 하면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로 보는 4,500원대까지 가는 그 방향으로 보고 지금 오늘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 관련주 중에 오늘 그 삼부토건이 거래 정지 먹었어요. 얘는 외국인이 이거 이 외국인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180만 주 샀다가 40만 주 팔고 40만 주 다시 사고 80만 주 던지고 그다음 190만 주 샀죠.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사갖고 이제 끌어올리면 이익 실현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단타 치는 것처럼 지금 물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SG도 보시면 이거 230만 주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거의 본전에 다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릴 때 사가지고 급등하면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빠지고 급등 안 하면 그냥 정리해버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단타가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이 오성첨단 소재도 보시면 여기서 200만 주 잡아놓고 이 끌어올릴 때 200만 주 잡아놓고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밑으로 못 올라가니까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 없이 이 외국인이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막 충동적으로 그 외국인이라는 이름 타이틀 붙여갖고 한 200만 주 내가 사면 개인들이 따라오겠지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다가 안 속죠. 요즘은 외국인 200만 주 사면 저거 올라가면은 털어먹는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 삽니다. 더 눈치 보고 쟤들 정리할 때까지 올라가서 위로 올리면 팔아먹고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 220만 주 사면 저거 털어먹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고 날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손절을 하죠. 손절하고 다 내려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 큰 손들이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확 당겨 올려갖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S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샀다가 지금 가만 안 오니까 지금 좀 밀리죠. 그래서 그 자기들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샀던 것보다 더 팔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남기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동안에 평당 가격을 치면 별로 남지도 못하고 그냥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호재성 뉴스가 터졌을 때 가볍게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말이 약간 꼬였는데요. 예. 그 얘기했죠. 그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지금 감사 의견 거절 맞아가지고 지난번 때도 여기 때였나 어디선가에도 감사 의견 거절해가지고 그 충격 받아갖고 원래 이게 재건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는데 감사 의견 거절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상장 폐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은 거래 정지까지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완전히 탈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이 5,000원대 이때가 그 대장격으로 막 끌어올리고 하던 그 좋은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1,000원이니까 5분의 1 토막 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 의견 거절 맞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이런 거 잘 못할 겁니다. 감사 의견 거절 맞고 이러면은 그럼 이제 더 압박을 받아갖고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삼부토건 탈락이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SG는 원래 대장이니까 이건 20일날 추가 상장되는 물량만 소화하면 올리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지면 잡아야지. 그러고 밑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면 매수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살려고 여기에서 떨어질 때 더 빠질까 싶어갖고 팔아놓고 다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만 약간만 터지면 지금 오늘 손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5% 빠질 때 손절하고 이제 속쓰리게 있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주말 동안에 호재성 뉴스가 살짝 터지면서 위로 싹 올라가면 잘못 팔았구나 이러고 그냥 시장가로 바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런 힘으로 인해서 위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글로벌은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긴 한데 얘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미글로벌, SY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한미글로벌을 다 팔아갖고 SG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SY는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딱 그 상바닥을 만들고 상바닥 만들어 놓고 아래쪽을 딱 지지선 확보해 놓고 그다음 위에가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갭을 메우려면 4,500원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기서 위쪽으로는 쉽게 올라갈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앞에 매물대 맞고 나면 꼬리 달고 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위치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올라가면 한 4,500원대 넘어가는 이 정도 선, 요즘 줄거는 이 정도 선 근처에 오면 그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나 뭐 이익 실현 딱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법대로 해라 그러고 놔둬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그 이유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그 2분기 때 1516억입니다. 매출이. 지금 그 전분기에 쭉 보시면 1300억, 1400억, 뭐 1300억 이러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2분기 보고서에 매출이 1516억입니다. 앞쪽에 쭉 있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남은 편이었죠. 그 다음 영업이익이 59억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합쳐보면 그 60억씩 원래 60억씩 4개 분기 동안에 60억씩 하면 4, 6, 23, 240억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년도 이 영업이익이 136억인데 1분기, 2분기 합치면 거의 12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매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 순이익은 조금 작긴 한데 이것도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쳐보면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단지 이게 매물이 많기 때문에 급등해서 뭐 상한가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쭉 올라갔다 꼬리 달고 밀리고 다시 또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방을 하면서 한 여기 정도까지는 힘겹게 갈 겁니다. 뭐 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나면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I가 재건 관련주 한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갔던 7,000원대를 넘어섰던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동 뭐 이런 쪽에 휴전되면 반응을 잘 하는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하고 SY인데 제가 봤을 때 한미글로벌보다는 SY가 좀 더 가볍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얘가 강하게 그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G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SG하고 SY 물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SY 스틸텍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들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SY 스틸텍이 나요. 낮고 지금 보시면 그 대다수의 이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거 급등했는 상장되자마자 급등해갖고 따상 먹고 막 멀리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3천 얼마짜린가로 2천 몇백 원대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6천 원대까지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끼가 있다 싶어가지고 SY 팔아버리고 SY 스틸텍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얘는 1.78% 올라가고 SY는 0.97%밖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SY 스틸텍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SY 쪽으로 SY의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그 SY를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모회사가 SY고 자회사가 SY 스틸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적게 가더라도 둘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SY 쪽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뭐 반등 이런 느낌으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대충 그렇고 그다음 뭐 그 건설 장비 이런 쪽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니까 끌어올릴 명분이 없어서 조금 쉬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뉴스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가 공격했던 땅에서 후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뜨거나 아니면 뭐 포로 교환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죠. 주말 동안에. 그리고 이제 좋게 가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미주권 내죽자 이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석유 관련주라든가 전쟁 관련주 이런 쪽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걸로 봐서 시장은 재건 쪽으로
조금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오늘 그 강했던 게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그 미증시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 한번 볼까요? 다시 사고 있네요. 이것도 외국인이 여기서 1600만 주를 그 팔았었는데요. 이게 7만 1000원이죠.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1600만 주를 여기서 팔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여기서 1600만 주 팔고 여기서 지금 다시 600만 주를 오늘도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속쓰릴 겁니다. 여기서 놀래가지고 확 팔았다가 지금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1600만 주 던지고 그 가격에 다시 그 600만 주 사고 앞으로 계속 더 사겠죠. 그럼 이제 되게 속쓰리게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뭐 그런 의미로 사는 게 아니니까 10만 전자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저거 사정이죠 일단. 그래서 일단은 나쁘진 않았다. 이게 시장을 지탱하는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2%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반도체 쪽하고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다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게 급등하길래 녹십자 MS하고 뭐 미코 바이오메드 막 이렇게 올라가길래 이거 그 뉴스 찾다 보니까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을 그걸 다른 용어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라 그러던데 그 엠폭스라 그러대요. 엠폭스 그 원래 아프리카 쪽에 거기서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그 수포 같은 거 막 생기고 하는 이거 예전에 한번 이거 해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숭이 두창 막 퍼져가지고 일본에도 막 환자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는 나오면 그 처음 나온 뉴스들이 보면 이제 외국 그 아프리카 쪽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변형된 그 원숭이 두창. 이때 이제 한번 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것 같고요. 녹십자 MS가 아마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 주춤하니까 이제 다시 좀 그 매물 나왔는데 그 오늘은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이외에 스웨덴인가 어디 그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아프리카에서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런 사례를 보면 이 스웨덴만 딱 걸리고 끝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 갔던 여러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갖고 요번에는 표시가 잘 안 난답니다. 그거 처음에는 증상이 좀 미약하다가 번지고 나서 이제 확 발현이 돼 버리니까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는 순간에 벌써 확 퍼져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줄 모르고 막 걸려갖고 옆으로 전달이 돼 전파되니까 아주 위험하다. 뭐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 테마도 테마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저는 솔직히 그 어제 봤습니다 뉴스. 엠머시기 뉴스에 나오길래 봤는데 오늘 급등하는데 이때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발견을 했었어야 조정 줄 때 노렸다가 타이밍 봐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후발주도 지금 막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상한가 막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이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로, 이런 테마가 간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테마가 갈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뭐 석유도 그렇고 재건도 그렇고 지금 다 죽었죠. 뭐 오성첨나수대 이런 종목도 지금 못 가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놔놓고 이제 저쪽으로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 오르지 않았던 이런 종목 확 끌어올리면 이제 개인들이 따라오니까 이거 위로 갭 띄어가지고 호재성 터졌을 때 위에 올라갔을 때 팔고 빠지면 세력 입장에서는 아주 해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얘들 뭐 상한가 한 두 번 더 치더라도 그 치고 나면 더 못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 주춤할 때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되게 그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만 버티면 그 이후에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더 적어도 4,500원은 한번 찍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비중을 담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혹시 뭐 다른 쪽에 그 테마나 뭐 이런 특이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참고해보고, 그 낮에 일하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 챙겨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 것 중심으로 저는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을 찾으면 여기서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엠폭스 이런 식으로 찾고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